예, 저희가 이제 보그 사이트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jQuery로 해도 자바스크립트야. jQuery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잖아요. 저는 자스를 하지 않습니다. jQuery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네, 회사 가서 프레임워크 쓰는데 뭐 저는 자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뭘 해도 같은 거죠. 저는 삽질을 2만 번 해서 흙을 팠습니다 할 거야. 포크레인으로 10번 만에 끝냈습니다 할 거야. 포크레인으로 10번 만에 끝나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뭐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막 진짜 하나씩 막 1000라인을 꼭 짜야 되겠어요? 열 줄로 끝내실 거예요. 10줄로 끝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jQuery를 사용할 거고요. jQuery 사용해서 뭘 할 거냐? 지금 뭐 주요한 내용들 좀 알아보면요. 원본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얘네 보고 원본 사이트인데 우리가 디자인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좀 보니까 있어요. 여기 그림자를 줘서 위에 줄과 아래 줄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흰색인데 여기는 연한 회색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색깔 적응하는 게 지금 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좀 놓고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내리면요, 얘네들도요, 첫 번째 스크롤 갈 때 100픽셀 정도 기본적으로 이동하거든요. 네, 첫 스크롤의 상단 메뉴가 슬림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슬림하게만 바뀐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떠요. 그게 뭐지? 픽스드. 화면을 기준해 가지고 고정된다고요. 그래서 스크롤 올려도 그대로 고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단 슬림 메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가기 버튼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요. 오른쪽 아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저희가 얘가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요. 그 얘도 처음엔 안 나타났다가 위로 이렇게 올리면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없어져요. 네, 없어졌는데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은 슬림 메뉴가 되고 두 번째 정도 이렇게 하면은 200, 세 번째 정도 하면 한 300 정도 간 거거든요. 네, 그때 나타나네요. 이것도 스크롤 그 이벤트에다가 묶어가지고 나오게 한 거야. 원본 사이트에는요, 등장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장 액션이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등장 액션도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림 상단 메뉴랑 위로 가기 버튼, 이것도 그냥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하셔야 되고요. 코드는 얘가 쉬워요. 등장 액션 코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얘 나오게 하고 쟤 나오게 하고 슬림으로 가게 하는 건 쉬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그런 거다.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요거다. 슬림도 당연히 되고 부드러운 스크롤도 되네요. 지금 등장 액션 요렇게 요렇게. 얘가 어떻게 요 위치를 알게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등장할 때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아시고 나면은요, 이 스크롤바가 어디 위치에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컨트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단에 색깔 칠해주는 약간 그 디자인적인 걸 좀 덜 적용한 부분을 좀 적용을 할게요. 저희 걸 보시면 여기가 다 하얗게 아무 구분이 없죠. 네, 아무 구분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상단 하단에 구분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분명히 박스는 다른데 그래? 여기 구분된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여기 디자인 구분 좀 해줄게요. 상단에 여기 그 그림자만 좀 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보그 사이트 원본에 보시면 있는 요런 그림자. 네, 요런 그림자. 그림자 들어갈게요. 가장 겉박스에다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겉박스. 인덱스 페이지에서 상단 부분이니까 common.css에 있겠죠? common, 컨트롤 홈, 메뉴로 가볼까? 상단 영역. common.css, 상단 영역.
그러면 여기 경계선 있는데 겉에 있는 게 샵탑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D 탑을 내가 준 것 같은데 과연 맞는가? 바깥쪽에? 맞네. 바깥쪽에 있는 애는 샵탑이 맞아요. ID 탑, 샵탑, ID 탑. 근데 얘는 뭐 준 적이 없어요. 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샵탑을 줘서 여기 사이 경계선 그림자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common.css 최상단, 컨트롤 홈. 중간에 가 있었다면 컨트롤 홈에서 맨 위로 가세요. 공통 디자인. 여기를 샵탑을 위에다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겉박스니까 위쪽에다 넣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샵탑이라고 해주시고요. 중괄호 하시고 박스 하단 경계선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박스 섀도우를 주시면 되겠죠. 비쉬 하시면 박스 섀도우 엔터 하시고 인셋 내부 그림자 아니 딜리트 탭 호프 호라이즌탈 옵셋 가로 설정은 가로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세로축으로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이지 말고 0 호프 호프는 버티컬 옵셋 이거는 밑으로 2픽셀 정도만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생기게 할 거잖아. 네, 그리고 블러는 똑같이 2픽셀 내려가고 2픽셀 흐려버리고요. 색깔은 여기가 검정색으로 넣는 거 괜찮은데 너무 진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지 일단 볼게요. 네, 인셋은 지우시고 내부 그림자는 지우시고 XY 블러 색 스프레드라는 게 하나 더 있기는 근데 그거는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XY 블러 색 기본적으로는 XY 블러 색이에요. 이런 순서로 되겠다.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상단에 오 나오네. 근데 너무 진하죠, 그죠? 네, 진한 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너무 진하니까 경계선 색을요 반투명을 좀 주겠습니다. 아마 0.1 정도 1호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리시고 컬러 피커에서 투명도를 중간 아래로 이렇게 내려버리시면은요, 그죠? 한 1.5, 0.15 정도까지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RGBA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뭐 알파 값을 우리가 보기가 쉽기 때문에 RGBA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값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투명도. 그러면 연하게 처리가 연하게 됐네. 딱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스타일. 살짝 그림자가 생기는 스타일. 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위로 올라온 게 맞아? 여기 마우스 오버해 보시면요. 그림자가 빨간 쪽에 위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얘네 원본 사이트야. 그림자가 빨간 거보다 위에 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 건 밑에 깔렸어. 이 밑에 있는 박스보다. 이렇게 Z 인덱스가 필요한 거지. Z 인덱스를 조금 주실 필요가 있겠죠. 상단 부분에. Z 인덱스 좀 줄게. 요거에 좀 구분이 잘 안 되잖아. 저희가 흐리게 해가지고. 요거를 진하게 하면 되겠구만. 진하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RGBA 좀 전에 바꿨는데 컨트롤 Z해서 그냥 검정색 진한색으로 놓고 보시면 바로 티가 나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리시면은 빨간색 위에 검은색 선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잖아요. 밑에 깔린 거예요. 먼저 그린 게 위에 오고 나중에 그린 게 밑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Z 인덱스를 줘보도록 하는데 Z 인덱스는 그냥 안 먹히잖아요. 샵 탑 전체를 위로 올리기 위한 Z 인덱스는 포지션 렐러티브 주시고 Z 인덱스 999 보통 위로 올리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지션이 렐러티브, 그러니까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니어야만 Z 인덱스가 먹히죠. 겹치는 포지션일 때. 그래서 렐러티브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Z 인덱스를 위해서. Z 인덱스를 위해 렐러티브 줌. 현재 위치에서 뭐 변하면 안 되니까 일단 렐러티브를 주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기본 특성이죠. 스태틱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 이동값 기타 등등 부모 자격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봤고요. 된 기지. 네, 이래놓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림자 진하게 해놓고 보세요. 검정색으로. 그럼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빨간색 쳐졌을 때 딱 티 나거든요. 네, 얘가 지금 검정색 그림자가 위에 왔다는 거 확인되시죠? 네. Z 인덱스를 위로 오게 하셔가지고 처리. 네, 그래서 이거 반투명도는 다시 한번 당겨서 흐리게 해주세요. 0.155 이 정도 선으로 적당히 당기셔서 네, 투명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크롤 내릴 때 이제 이거 고정되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오케이. 그리고 색깔도 좀 줄게요. 여기 보면 색깔이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거든요. 얘네 보고 코리아 보시면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색깔이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는지 좀 찍어볼까? 이렇게 찍어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있죠. F9, F9, F9라는 색깔이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F9, F9, F9 색깔, 배경색. 지금 여기 깔려 있는 애들한테 내가 이름을 줬나 모르겠네. 여기 메인 태그에 이름이 있어요. 메인 태그. 컨트 영역. 그지? 컨트 영역이 여기서부터 부터 들어가기 전까지가 컨트 영역이죠. 컨트 영역. 컨트 영역에 들어가야 되거든? 메인 태그는 이 안에 있는 애네. 그러니까 요 컨트에 들어가야 돼. 샵 컨트하고 밑에 얘 샵 인포 두 군데 배경색이 F9 샵 F9 F9 F9라는 요 색깔이 배경으로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줘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죠? 한꺼번에 선택해가지고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core.css로 가보시면 core.css로 가보세요. 우리 IR까지 추가했었죠? 네. 공통 배경색 클래스를 여기다 추가하고 클래스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통 배경색 클래스를 core.css에다가 추가를 해본다. 이렇게 추가를 해본다. 네. 이래놓고 네. 공통 배경색 클래스 네. 점 bgc 이렇게 할게요. bgc라는 준적이 없을걸? 그래서 진짜 bgc를 줘요. bgc 샵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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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리게 들어가 있는 회색이거든요. 네, bgc 네. 요 색을 인덱스 두 군데다가 클래스를 같이 먹여주시면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데다가 네, 공통 배경색 클래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index.html에 bgc라는 걸 주세요. bgc 어디랑 어디? 상단은 좀 작고 메인 영역 여기죠? 여기다가 클래스 주시라고 해요. bgc 이렇게 네. 메인 영역 줬으면 닫고 하단 영역 클래스 bgc 이렇게 줄게요.
물론 지금 샵 컨트 콤마 샵 인포 해가지고 비지수 줬어도 물론 되는데 이거를 좀 클래스화를 그냥 시킨 거지. 배경색만 주는 건데 굳이 이 커다란 애들을 그룹 선택자로 잡아가지고 두지 않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색깔이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메인 영역과 하단 영역에 클래스를 준다. 겉박스에다 준 거예요. 끝까지 가는 애. BGC. 코어.css 최하단에 공통 배경색 클래스를 하나 줬다. 그거를 HTML의 클래스로 적용했다라는 게 포인트. 네, 중간에 지금 반영한 거는 푸시 한번 놓고 있어요. 볼까? 볼까?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잖아. 우리 건 이거야. 네, 제 눈에는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게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네, 밑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고, 색깔 들어간 거 확실히 맞구만. 이건 빨간색으로 바꿔봤어요. 색깔이 팀위에서. 그래서 F9, F9, F9 색이 들어가서 네, 여린 회색이, 옅은 회색이 깔려 있습니다. 네, 그거 맞춰 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단 메뉴가 슬림하게 바뀌는 거는요. jQuery로 뭐 뚜닥닥닥닥 바뀌어라고 이렇게 코드를 다 손을 대게 만들 수도 물론 있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안정된 방법은 항상 클래스화를 하는 것이다. 그게 현업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클래스는 jQuery 자바스크립트가 클래스 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들어 봅니다. 얘를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죠. 자,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작게 만드냐면요. 얘 이렇게 줄잖아. 이렇게 줄잖아.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뭔지 일단 봐봐. 보그 마크가 작게 왼쪽 끝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메뉴가 글씨 같은 게 좀 작아져가지고 가운데 들어갔어요. 네, 요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상단에 있는 애들은 전부 사라졌어요. 이게 전부 다 사라진 거는 이렇게 하다가 줄이면은 모바일 메뉴로 바뀌거든요. 모바일 메뉴에서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스크롤을 좀 내렸을 때 슬림한 메뉴를 우리가 코딩으로 만들어 보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클래스를 넣었을 때 바뀌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방법은. 그래서 최상위 메뉴에 클래스를 넣었을 때를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일 때는 바뀌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로 가세요. 최상위 메뉴한테 클래스를 한번 줘보세요. 온. 여기에 온이 들어갔을 때 적용되게끔 합니다. 여기다 온을 미리 넣으세요. 그래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지울 거예요. 그러면 샵 탑점 온일 때 그 밑에 있는 디자인을 바꿔놓고 온만 빼면 그 디자인 안 먹힐 거 아니야. 근데 온을 넣으면 그 디자인 먹힌다고. 바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클래스화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슬림 상단 메뉴는요. 상단 메뉴 끝에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상단 메뉴 끝. 쭉 상단 메뉴 끝으로 가셔서 CSS로 갈까요? common.css 상단 메뉴 쭉 내려가다 상단 메뉴 어쩌고 저쩌고 쭉 있죠. 그럼 하단 메뉴까지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 하단 메뉴 직전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줄게요. 슬림 상단 디자인 변경 이걸 하는 거야. 샵탑에 샵탑 최상위 박스에 클래스
on을 줘서 적용. 이게 기본적인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별표를 조금 눈에 띄게 할게요. Alt 키가 바뀌었어 가지고 불편하네.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1번 일단 상단 영역이 최상위 고정되게끔 한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뀌냐고 샵탑이 점 on을 같이 먹었을 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포지션이 픽스드로 바뀌는 거지 이때 T0, L0 그리고 위드스를 꽉 채워야지. 왜냐면 위드스 값을 100%안 주면은 얘가 픽스드가 앱솔루트랑 똑같아서 판타노 스타킹 내용만큼 짜부러들거든요. 네. 그리고 Z 인덱스는 높였고 지금 백그라운드 색깔은 필요하면 넣고요. 일단 한번 볼까요? 고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줘놓고 왔어요. 작업하기 편하게 하려고 오늘 일부러 주고 왔어요. 주고 온 다음에 커먼에다가 샵 탑점 오늘 붙여 쓰셔야 됩니다. 동시에 클래스 오늘 먹은 경우엔 픽스드가 되라. 스크롤을 내려볼까요? 오호 픽스도 됐네. 얘가 위에 오긴 했는데 색깔이 없어서 투명해가지고 비쳐서서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BGC 흰색 FFF 백그라운드 색도 줘보세요. 그러면 얘가 위쪽에 오면서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상단 영역 부분을 보시면 샵3.5이란 말이에요. CLS에서 온을 빼면은 얘가 이렇게 고정될 리가 없지. 근데 온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고정됐죠? 스크롤 내렸다 올렸다 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이 상태에서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없애야 되는 게 누구죠? 이 상단에 이 둘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상단 영역에 이 두 개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없애. 상단에 없애야 될 걸 찍어서 없애보세요. T 메뉴가 상단에 다 차지하는 데가 T 메뉴거든요. 아, T 메뉴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누구 밑에 있는 애를 없앤다? 상당 속박스, 아니, 탑 메뉴 없애기. 3, 2, 탑 메뉴 없애기. 저는 샵 탑.5일 때 그 밑에 있는 .t 메뉴가 없어지는 거니까 디스플레이 none 이렇게 되는 거죠. 없애 보세요. 여긴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요 정도 CSS에 대한 감수성은 여러분들이 좀 배양이 되셨다고 보여집니다.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수성. 민감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위로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데 높이 값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 왜 그런지 찍어봤더니 누가 높이 값을 지탱하는 값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나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네. 이것도 해제할 때는요. 오토라고 하시면 해제가 돼요. 점탑의 높이 값이 최소 높이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같이 줄어들어야지 맞거든요.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점탑에 min 하이트 206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중간에다가 넣어야 되겠는데 그럼 요걸 3번으로 바꾸고 2번에다가 높이값 없애는 것도 2번 상단 영역 속박스 점탑 최소 높이 해제
그래서 샵탑.온 온일 때만 그 밑에 있는 점탑은 뭐가 된다? mean height MH 하면 mean height거든요. A MHA mean height 오토 MHA 맥스 하려면 MAH 이래야 되고 MH 하면 mean height 그래서 자동 이렇게 하시면 높이 값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만 늘어납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서 바뀌는 점은 내가 상단을 없앴으니까 탑 메뉴가 없어진 만큼 줄어들어야 돼. 이렇게. 잘 되나요? 네.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CSS가 점점 탄탄해져요. CSS는 누가 거짓 구라 뻥을 쳐도 그거 이건데? 라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이제 딴 건 안 그럴 것이냐? 딴 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프로그래밍은 평균적으로 시간이 한 10배 정도 더 걸려요. 1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월 만에 CSS가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한 3년? 완전 익숙해져서 딱 보자마자 뭘 만드는데 로직이 짜지고 뭘 써야 될지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이 쫙쫙쫙쫙쫙쫙 떠오른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꾸준히 해서 현업 기준 한 3년 차 정도 되면은 그냥 한 10년 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3년 하면 왜 10년 한 느낌이 드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네. 우리 땐 그랬는데. 네. 맨날 밤새고. 아니, 밤샌 건 뻥이고. 맨날 어때 밤을 새겠어요.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지. 어쨌든 미나이트를 오토로 하니까 잘 먹혔죠? 이러시고 나서 네 여기 온이 들어갔을 때만 그 밑에 있는 애들에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게 샵탑.온을 이렇게 붙여서 썼다는 게 지금 당장도 여기에 샵탑이라고 했던 애를 샵탑에 .온 돼 있을 때 .온을 여기에 CLS 열어서 이렇게 체크를 탁 풀면은 바로 적용 안 돼요. .온이 넣었을 들어갔을 때만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새로 고치면은 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작업하기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넣어놨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끝나면 지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넣어줄 거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옮겨야 되죠? 자, 보그 코리아를 딱 보시면요. 보그라는 마크가 작게 돼서 오른쪽 끝에 가 있는데 얘를 넓혔다 좁혔다 해보면 진짜 끝에 가 있어요. 끝에. 끝에 가 있어요. 끝에 가 있어. 끝에. 그래요? 그럼 우리 것도 얘 크기가 얼마나인지 좀 보고요. 100 곱하기 26. 가로를 100으로 했나 본데? 기본적인 크기는 400이거든요. 이걸 100으로 줄이면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100으로 줄여라 그러면 줄겠지. 한번 해보는 거야. 100픽셀 하시면 줄어드네. 근데 얘가 지금 박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자체를 앱솔로 하면은 어떨까요? 날라다니게 만들어 볼까? 요 박스 자체를 얘를 지금 하이트 값도 있고 다 있네. 하이트 값도 없어야 되겠네. 이것도 없애고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것도 없애고 다 없애볼게. 다 없애면은 박스에 없애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얘가 포지션이 생기는 순간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샵, 점 로고, 클래스 로고 있죠? 클래스 로고의 하이트 값을 일단 요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차지하고 있잖아. 그런데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면 어허 빠져나가서 저쪽에 가는데 그런데 끝에 가지는 않네. 앱솔루트를 주니까. 그럼 부모 자격을 누군가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를 지금 건드렸거든요, 제가요. 앱솔루트. 그럼 부모는 누구야? 얘를 싸고 있는 애가 부모야? IBX가 부모야? 얘 부모 자격 없는데? 점탑. IBX. 부모 자격이 있는지 명세서를 보면 없어요? 여기 얘가 아까 포지션 픽스 뒀지? 얘가 부모네.
얘가 부모인데 젠틀한 거구나. 지금 깨달음이 와요? 얘가 앱솔루트인데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얘를 싸고 있는 애를 존중한 거예요. 얘가요. 부모 자격은 분명히 없는데 이 앱솔루트를 먹은 이 점 로고가 지금 내가 여기다 앱솔루트를 줘봤는데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레프트 0 주면은 옆으로 갈 수 있겠네. 레프트를 한번 0을 줘볼게요. 이 젠틀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이 젠틀 앱솔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무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로는 무식하다고 얘기해. 그냥 막 무조건 위치값 주려고 하니까. 레프트 0. 이제 젠틀을 벗어나서 부모 찾아서 한 마리를 해가지고 저 끝에 가 있잖아요. 네, 요 개념까지 한번 본인이 그 필을 받아야 돼. 내가 막 코딩하는 거 똑같이 따라치는 거 문제가 아니야. 새로 고쳐서 다시 한번. 얘가 어떻다고? 글씨가 가로 크기가 100이 돼야 되니까 해보는 거야. 이미지에다가 위드스를 100픽셀로 줘본다. 말 듣네? 얘를 싸고 있는 박스가 뭔가 설정이 있는 것 같다. 하이트 값이 버티고 있고 하이트 값은 빼야겠어. 하이트 뺐어요. 그리고 얘는 블록박스니까 텍스처라인 센터에서 이미지가 가운데 와 있는 상태인데 뭐 마진탑도 1픽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이거는 다 그냥 두더라도 여기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 포 앱솔루트 이렇게 주니까 끝으로 간다. 그런데 얘를 컸다 줄였다 하면은 안에 있는 박스에 머물러 있는 게 보여서 안에 있는 애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 찍어봤더니 부모 자격은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픽스드인 애가 부모 자격이 있거든요. 겉박스? 예, 픽스드. 예. 온이 들어간 픽스드. 그러면 걔가 부모면 끝으로 가야 되는데 젠틀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젠틀하구나. 그래서 여기 로고가 젠틀하기 때문에 얘를 싸고 있는 박스를 존중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프트 값 설정을 해주면 부모를 찾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레프트 일단 뭐 0을 줘버리시면 끝에 가 있는 게 확인이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만 이제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앱솔루트 레프트요. 점 로고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점 로고. 점 로고부터 바꿔볼까? 그리고 이미지만 가로 100픽셀 해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 지금 필 바꿔 왔어요. 4번. 로고 박스. 샵 탑점온. 요건 기본이고. 밑에 있는 점 로고. 너는 포지션 앱솔루트하고 레프트 0. 일단 0 줘봐. 조정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지 크기가 크니까 로고 박스, 로고 이미지. 그냥 같은 번호에다 같이 할게요. 로고 이미지만 따로 샵 탑점은 밑에 있는 점 로고 밑에 img죠? 위드스 100 픽셀. 이렇게 해서 크기 변경까지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나의 셋을 만들어준 더. 네. 이러시면 여기 끝에 온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새로 고치셔도 네, 그대로 그 위치에 오시면 되시겠어요. 지금 얘랑 지금 비슷하게 맞춰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보고 원본에 가시면 얘가 벽에서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패딩이 10픽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패딩을 줘서 박스가 통통해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로고 박스에 패딩을 10픽셀 줘볼까요? 사방 패딩 P 10 이렇게 하시면 10픽셀 주면은 뭐 끝에 딱 가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런 게 개연성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소스를 갑자기 뭐 100라인짜리 소스를 툭 던져가지고 집어넣으세요. 되죠? 끝. 이러면 개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개연성 있게 여러분들이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코딩을 처음에 여러분들 습득하실 때는요. 맥락적 코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게 되고 이걸 해서 이게 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 현업 가서 만 라인짜리를 갑자기 대하면요. 아무 해석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판단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네. 우리가 누가 말할 때 뜬금없는 얘기하면 야, 너 맥락도 없이 뭔 소리야 이러죠? 네, 그리고 팀 회의를 할 때도 그래요. 맥락 없이 코딩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아무거나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에 만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여기 왔어. 얘도 여기 왔나? 끝에? 거의 닫아버렸네. 거의 위치가 맞은 것 같아요. 알트 얘랑 보고 원본이랑 네. 우리가 그 마진탑 마이너스 1픽셀 준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거는 약간 1픽셀 움직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 여기 원본에 아까 뭐 조정하느라고 우리가 넣었던 코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야? 패딩 10. 하이트 없애는 거 안 했네. 로고, 점 로고에 하이트 없애야 되고, 네, 마진탑도 없앨게요. 네. 이거 둘 다 없애면은, 보그 원본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자리에 있네. 얘랑 위치가 똑같은 위치가 돼요. 자, 그래서 추가해서 더 넣을게요. common.css.tab.은 여기에서 빠뜨린 게 하이트 값 오토 115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마진 탑 0 없애는 거죠. 그냥 마진 0 하셔도 되겠지만 네, 마진 탑 0. 네, 요거를 맞췄죠? 네, 그러면은 새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보고 코리아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걔가 그 위치에 있어요, 진짜. 네. 그치? 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글씨가 좀 작아지고 회색 부분이 조금 옅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진한데 약간 옅어지고 뭐 그런 정도의 조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정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얘가 지금 밀고 있는 높이가 40픽셀 높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마 조금 더 클걸? 40은 똑같네. 40은 똑같고 밑으로 밀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지? 딱 찍어서 보면 UL 밑에 GMB에 라인 하이트 40은 똑같이 줬고. 글씨를 일단 좀 작게 먼저 만들어 봅시다. 느낌이 벌써 글씨에서 좀 다르잖아요. 글씨가 어때? 여기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면 14픽셀의 로버트 콘테스트는 똑같고 14픽셀. 14픽셀이네? 색깔이 샵 333 요 색깔이네요. 근데 우리 거는 16이니까 14로 줄여야 되겠고 색깔이 그냥 검정색이네요. 이걸 조정 한번 해줄게요. 그럼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지 여기 딱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요. A 태그에서 줬던가 LI에서 줬던가 UL에서 줬던가 GMB에서 줬던가 GMB에서 줬네. GMB에서 폰트 사이즈 16픽셀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글자 색은 A 태그에서 줬겠지. 그지? 여기 다시 A 태그. 색깔은 전체적인 색깔 준 데에서 검정색을 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GMB 밑에 있는 A 바꿔라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하고 뭘 바꾼다? GMB 자체의 폰트 사이즈를 14로 바꾸고요. 그럼 이제 GMB 변경하기로 가면 되겠죠? 5번 GMB 변경하기. GMB 메뉴. GMB 메뉴에서 점 GMB 맞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14로 바꾸고 컬러 바꾸고 싶으면 GMB 밑에 있는 애였죠? 네, 글자 색. A 요소 GMB A.
걔밖에 없잖아. 그죠? 컬러는 샵 333 이렇게. 그럼 글자 크기 줄고 글자 색깔 바뀌는 건 A에서 꼭 해줘야 된다 그랬죠. A의 색깔이 굳이 세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우리도 A 색깔을 바꾸는 걸로 돼 있고 언더바 기본 나오는 것도 A에서 바꿔주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잘 적용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헉! 뭔가 바뀌었군. 된 것 같아. 됐어, 됐어. 이제 요 위치만 좀 조정해 주시고 높이만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뭘까요? 얘가 저거 아니야? 플렉스박스죠? 얘네 거, 이건 얘네 거고. 얘네는 그런 거 안 썼어. 우리가 플렉스 썼지. 우리 플렉스에 중앙 정렬이 돼 있네. 근데 얘네는 중앙 정렬이 아닌 것 같은데? 얘네는요, 이쪽에 이 뭔가 공간을 얘가 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가운데가 맞아. 이렇게 했을 때는요, 거의 가운데가 맞아요. 사이 간격 같은 거 좀 줄이면 되겠네. 얘네들은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밀고 있는 게 좀 짧아졌어요. 패딩 볼까? 패딩 0, 35, 0, 0.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은 35 밀고 있네요. 근데 우리 거는 애초에 밀고 있는 게 더 많이 밀고 45 밀고. 그러니까 10만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른 거예요. 패딩 변경. 그래서 여기 패딩 어디서 설정했는지 보면 GMB LI의 패딩 라이트 45인데 35로 바꿔야 되죠. 바꾸면 됩니다. GMB LI. 그래서 여기 사이에 LI 여기까지만 바꿀게요. 그럼 GMB LI 헤딩 라이트 35 이렇게 하면 덮어쓰기가 되겠죠? 45였는데 35로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미는 간격이 좀 가까워지면서 거의 이제 비슷해지는 느낌이 점점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 거랑 원본이랑. 네, 사이 간격은 이제 비슷해진 것 같고요. 이제 뭐 여기 요 간격 밀기 요런 것만 좀 더 조정하시면 거의 완성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요거를 조금 더 맞춰서 완성본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슬림 메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이제 이어서 코딩을 한번 jQuery로 최초 jQuery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시는데 아까 여기 점은 샵탑 점은 빼먹었어요. 네, 꼭 넣어주세요. 아이고 꼭 들어갑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맛있게 하세요.